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민주당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하태경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시죠. 예, 지금 뭐 최고의 핫 이슈죠. 김남국 용됐어요. 좋게 이야기해서 용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판도라는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의원은 땡땡이다. 두자. 하태경 최고께서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 하십시오. 예측도 안 하시는 겁니까? 다 하십시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코인을 위해서 자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주업은 코인 투자고 국회의원은 부업이었죠.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됐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가상화폐 투자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덕성 기준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당이 좀 제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환골탈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거래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 이체 내역과 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해 결백을 밝히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거라고. 네. 그래서 진상조사를 제가 직접 요청한 거고. 이 입장은 좀 믿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근거를 가지고 이제 믿음을 주려면 지금 언론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자지갑을 역추적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김남국 의원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이제 공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 믿어요? 일만 하면 거짓말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입장문부터 그러니까 자기 재산 등록부터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주식 판돈이라고 그랬어요. 주식 판돈 플러스 LG. 임금 그렇지, 뭐 인상분. 국회의원 예금한 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허위 신고였던 거죠. 코인 판돈. 코인 판돈이라고 이제 드러난 것이고,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 뻥이 정말 심한데, 이게 가짜면, 이게 거짓이면 내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나 그 약속 지킬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여러 지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지점, 이해충돌 의혹이 있습니다. 이 김 의원이 가상자산 이 과세유예법 발의에 이어서 또 다른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전 의원님,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현행 국회법과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이해충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앞세우기보다는 정치 도의적 책임이 우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현행법으로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없다 이런 의미, 그리고 이런 이제 논쟁은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도 상당히 한 번쯤은 짚어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해충돌 논란의 가장 핵심 이슈는 뭐냐면 게임 코인이에요. 이 게임 업계의 수건이 뭐냐면 지금 게임 내에서만 통용되는 이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도 환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스톱에서 우리가 돈을 따잖아요. 그 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게임 업계 주장은 고스톱에서 딴 돈으로 여행도 가고 밥도 사고 이럴 수 있게 합법화해달라는 게 지금 가장 강력한 요구였어요. 이게 이제 소위 P2E 합법화라고 그래요. P2E가 뭐냐면 Play to Earn이에요. 게임하면서 돈 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찬성을 했고 우리 당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코인을 거의 100억대 가지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이게 만약에 합법화됐잖아요. 코인은 10배, 100배가 뛰거든요. 그럼 100억 1000억 가는 겁니까? 1000억 이상이 갈 수 있었죠. 100억대, 1000억대, 100배 뛰면 1조까지. 이런 뭉치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그 법에 공동 발의를 한다?
그게 나중에 알려지면 이건 징계 사유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공직자들은 주식은 팝니다. 아예. 그 주식을 자기가 사고 팔게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코인은 그게 입법 미비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거는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거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코인 한다. 예. 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코인 하는 것에 시비 거는 사람 없잖아요. 몰래 밤새 코인하고 의정활동은 개판으로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국회 그것 때문에 합법화를 해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그 시점에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세요? 높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당의 게임 관련 책임자여서 우리 방에도 로비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제 성격 보면 아시겠지만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로비가 안 통하지. 안 통하는데 저도 정무위원회 4년이나 있었는데 저한테도 전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분이니까 안 찾아왔겠죠. 아니죠. 딱 보니까 너무 청렴하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청렴하니까. 근데 이제 제 방에는 대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업체가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없고 이제 기업 업체가 후원하는 협회나 언론사도 있어요. 언론사도 광고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데서 찾아와서 이제 P2E가 게임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해야 대한민국 게임이 활활 날아오르고 해서 이걸 허용해 줘야 됩니다. 토론회를 같이 합시다. 윤석열 지금 대통령 공약에 예. 이걸 넣어줍시다. 이런 식의 입법 로비가 있었고 근데 뭐 저는 아주 강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의원님이 받으셨으면 김남국 의원님도 받았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받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예.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코인 보유 사실 또는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난번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전수조사하고 우리 하태경 의원님도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시던데 이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에 코인 바로 넣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번에 이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났으면 우리 사회가 우리 공직사회가 조금 더 투명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여야를 막론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개인한테 맡기면 안 되고요. 지도부가 합의를 해야 되고 안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줘야죠. 불이익을 줘야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결국에 지도부가 나설 것이다. 뭐 국회의원들 다 도둑놈이다. 예. 또 제2의 김남국 또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의 눈을 이제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반드시 해야죠. 하루라도 빨리 이 국민들의 어떤 이 불신의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전수조사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의원이 투자한 이 코인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크고 위험성이 높아서 뭔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집중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 의혹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김남국 의원이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 규모는 어떻는지 그 거래 내역은 어떻는지 이거는 사실 디지털 자료로 다 남아 있을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불법이에요. 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김남국 의원이 주로 많이 샀던 코인이 비상장 코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험성이 훨씬 높죠. 특히 코인 중에 비상장 코인은. 근데 거기에 자기 재산 내 거의 한 90% 정도를 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확실히 오른다. 라는 강한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 게 없이 그냥 확률에 맡긴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러겠어요? 그런 걸 떠나서도 투자 성향을 보니까 좀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가진 것은 확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가졌다 그래서 범죄다 이렇게 몰아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떻든 소명해야 되고 공개해야 될 자료는 계속해서 좀 쌓여가고 있는 형국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는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게다가 이 상임위가 이태원 참사 상임위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금액이 얼마나 거래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지 않고요. 과연 그 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건가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기록이 그럼에도 남아있어. 불구하고 그 시간이냐 그 시간 아니냐 상관없이 저의 잘못된 행동이 이게 휴식 시간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제가 잘못했다고 이게 사실이라면 의정 활동 중에, 그러니까 국회 활동 중에 사적인 투자를 했다는 건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100억, 200억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태원 참사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 타이밍에 거래를 하지 않으면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또 그 타이밍에 거래를 하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한동훈 장관 청문회, 이태원 참사 뭐 이런 거는 뒷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도덕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익에 헌신하는 정당 이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이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은 공익에 헌신하는 정당 민주당 이미지가 사라지고 사익을 추구하는 정당 이미지로 넘어가지 않을까. 사실 그게 이제 두려운 것이죠. 민주당이 사익 정당화 이미지 아직도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이미 그래요. 우리 정당은 좀 멍청한 정당 이미지가 있고 민주당이 저 모양인데도 뭐 우리 당 왜 이렇게 지지를 못 올리냐 약간 뭐 그런 이미지가 생겨버렸고 예. 시대가 바뀐 거죠. 과거에는 이제 재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이 주식, 부동산. 예. 그러니까 우리 당 사람들은 사실 부동산 쪽이 좀 있어요. 근데 좀 있는 게 코인과 많이 부동산입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 해보면 아마 지난번에 다 했어요. 많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코인 다 같은 했고 코인은 민주당 쪽이 훨씬 이제 밝다는 게 이제 김남국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코인으로 한때 잘 팔았으면 잘 관리해서 운영했으면 뭐 수백억 대 자산가가 예. 되어 있는 거고 뭐 국회의원 안 해도 되지 왜 이렇게 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리틀 이재명이다. 자기 사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악용하고 예. 이재명도 똑같잖아요. 자기 사익을 위해서 출마하지 말라는 당내 목소리 다 져버리고 바로 국회의원 출마하고 바로 당대표 출마해가지고 자기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럼 이재명 대표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 당대표 버티는 거 보고 그런 노하우는 많이 배웠겠죠. 뭐 그런 말씀 뭐 저희들이 새겨 듣고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있잖아요. 부자 정당 이미지, 기득권 정당 이미지, 부동산 부자 정당 이미지 이런 거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미 예. 있었죠. 예, 우리 당 그러니까. 반성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많이 두드려 맞았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익에 헌신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뭐 돈봉투까지 터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돈봉투 쑥 들어갔어요. 김남국 때문에. 이슈가 이슈를 덮은 상황인 것 왜냐하면 같아요. 훨씬 지금. 규모도 크고 최소한의 의무도 져버린 그런. 뭐가 더 치명적일 거라 보세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개인 의원의 문제인 거고 돈봉투 의원은 사실 당 차원의 문제다. 세대마다 좀 달라요. 예. 젊은 층은 이번에 배신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채를 많이 했잖아요. 검소한 캐릭터로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검사하기보다도 못 산다, 돈 없다, 한 푼 달라, 실제로 한 푼 줍쇼. 그랬고 국민이 낸 세금과 또 후원해주신 정치 후원금은 아끼고 아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만 정말 좋은 의정 활동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저랑 같이 하세요. 네. 자, 김남국 의원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근데 알고 보니까 뒷구멍으로 저런 수십억, 뭐 한 100억대 이런 코인이 있었어? 이거는 환멸을 느낄만 하죠. 그런 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참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안정적인 시장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적 그 미비점도 이번 기회에 좀 보완할 수 있는 토론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의 거취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가상자산 팔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업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부업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배려해서 빨리 의원직 박탈하는 게 먼저 돼야 의원직 박탈. 그렇죠. 이런 경우는 국회의원이 본업이 아니잖아요. 자기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회가 할 일이죠. 결국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국민 여론, 그다음에 또 불가피하게 아마 검찰이 또 수사를 진행하겠죠.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결국은 뭐 사법적 책임,
정치 도의적 책임 이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국회의원들 나쁜 짓 하면 꼬리가 밟히고 언제는 들통난다. 나쁜 짓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 사실 책임 있죠. 검증이 덜 된 거죠.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사실 속이 시커맸던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하지도 않고 투기나 하고 있던 이런 사람이 공천받아서 민주당 활동, 민주당으로서는 빨리 손절하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죠. 오늘 말씀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님 신나신 것 같아요. 아니 수사 얘기 나와서 말인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잖아요. 근데 이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조세 포탈이랑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포함이 됐다. 범죄적인 그런 거래는 어떻게 하냐면 몰래 하잖아요. 이게 이제 코인 룰에 어떤 게 있냐면 그 투명 거래 룰이 있어요. 그 소위 트래블 룰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거래 한도가 한 번 거래할 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한 100만 원 이상이면 네. 이제 자동적으로 다 신고가 되고 예. 이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들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쪼개기 거래를 했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근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실수한 거는 뭐냐 하면 쪼개기 거래하면 거래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네. 거래 횟수가 많아지면 이게 소위 FIU라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데 금융정보분석원 거기에 자동 신고가 됩니다.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거는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해서 이제 검찰로 넘기고 국회 와서도 범죄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정리가 될지 수사 내용 이런 것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럼 여기서 판도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판도라,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의원은 부업이었다에 대한 전재수 의원님의 한 줄 평. 아픕니다. 오늘 굉장히 씁쓸해 보이세요. 맛을 내가 있다면 맞아야 되겠죠.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조금 더 이제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